늦긴 했지만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지면서 옵티머스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팀 보강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특수통 검사들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에게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대형 사건에서는 사실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증인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중요한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풀어야 할 의혹이 여러 갈래다 보니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어야 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난 6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을 때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복잡한 금융 사건인데다 정관계 로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있는 사건인데도 조사 일부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서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 그러니까 고소 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9월에 와서야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제범죄 형사부로 재배당했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는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윤석열 총장이 초동 수사 미흡을 지적하자 중앙지검은 오늘에 와서야 18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쨌든 수사 첫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 검찰도 지금 이걸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관계 로비 의혹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파견되면서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의 면면을 이제 살펴보면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금융 전문 검사와 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상 특수수사는 복잡한 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사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진술이 나온 뒤에도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야권 등에서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요구를 적당히 피해가면서 여론 무마 등을 감안한 수사당 구성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수사가 사실 피해액도 워낙 크고 또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될 핵심 부분들 그것들은 어떻게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수사력을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금융위 금감원의 유착관계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양호 전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록엔 금감원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금융위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우호적이었던 정황이 불거진 만큼 수사를 통해 유착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옵티머스가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을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가 편의를 봐준 듯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어쨌든 금감위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일 테고,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라는 데가 금융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이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호락호락 저런 것들이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위조한 문서들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들이 통과되는 과정에 어떤 권력이 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의 핵심 방향은 결국 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이미 전현직 고위 공무원, 이 전직 언론인 등 9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문건이 검찰에 제출됐었는데요. 그 다음 달인 지난 7월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하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옵티머스의 호화 자문단,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역할 가능성도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팀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셈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이제 실명을 거론한 분들도 이제 문건에 있는 분들이고 또 검찰 진술에서 이미 9명의 실명이 나왔는데 그 9명도 상당히 거물급이잖아요. 검찰이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서 소환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